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부 관계의 비밀, 화해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계에 스며 있는 긴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따라 관계의 질이 많이 좌우될 수 있는데요. 부부치료 전문가 존 가트만은 화해의 능력이란 정말로 미안해. 그때 내가 실수했어. 그 일은 엉망이었어. 우리 그것에 대해 이야기 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부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인 화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의 화해란 두 사람이 서로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필요한 작업입니다. 즉, 자신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고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다시 자리 잡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화해 능력은 그저 여러 가지 능력 중 하나가 아니라 정서적 성숙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결정인자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인인가를 확인시켜주는 능력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 능력은 4가지 세부 능력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사과하는 능력입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미안합니다. 이렇게 5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겨내야 하는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바보스럽고 정서적으로 불균형하고 지배하려 들고 욱하는 성격에 자만심도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큰 요구처럼 느껴져서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미안하다는 말을 피하기도 하는데요.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다고 느껴서가 아닙니다. 과거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본 경험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과 미성숙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정서적 고통을 다시 느끼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의 능력입니다. 사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 일이 없었던 일인 것처럼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 연민하는 마음을 내는 것으로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안과 약함, 피곤함과 슬픔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하려는 자세는 괜찮은 사람이 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연민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보려는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면 분열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분열은 어떤 사람은 완전하게 좋고 어떤 사람은 완전하게 끔찍하다고 나누어 놓고 결국 실망을 안겨줄 거라 믿는 위험 요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완벽해서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 갑자기 끔찍해져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이런 파국이 슬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호받는 안전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화가 날 때 혹은 시무룩해질 때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 무언가를 배우기를 희망하면서 우리의 희망사항을 전달하려고 애씁니다. 돈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공동육아에 대해, 부부의 잠자리에 대해, 시부모나 친정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그러나 효과는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화가 나고 시무룩해질 때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할까요? 인간의 심리가 새로운 생각과 변화에 얼마나 저항적인지를 알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해할 상대의 능력을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관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좌절과 실망에 대해 좋은 분위기에서 온화하게 대화하는 것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관적 관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좋은 분위기에서 온화하게 자신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상대방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할 때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올 수도 있음을 알고 다른 관점을 존중해야 함도 받아들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 때문에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배우는 능력입니다. 배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경험을 하기보다는 아마도 행동 이면에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내용을 전달하는가에 대한 방식에 매달리기보다 전달하려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갖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화를 내나? 과거에 받은 상처가 현재 느끼는 분노에 영향을 끼쳤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처일까? 뭔가 두려운 마음을 화로 표현하고 있나? 와 같은 질문들에 호기심을 갖고 답을 찾아보려 애를 씁니다. 배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자신이 더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 의욕적이면서 모멸감을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질책을 자신의 미성숙한 영역을 알아차리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을 준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질책이나 비난이 아니라 피드백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부부 상담을 받는 커플을 위해 화해를 위한 4가지 세부 능력 중에 부부에게 어떤 능력을 더 발휘해 보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한지 진단하고 상담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저의 부부 상담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두 사람 모두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며 과도한 쇼핑으로 마음을 달랬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그냥 무심하게 넘겼습니다. 부부간의 균열은 자녀 양육 문제로 불거지면서 부부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담을 통해 부부는 둘 다 가르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둘 다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부모님 아래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성장해 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사과하고 용서하고 배우는 능력은 충분하게 좋았습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상대방에게 가르치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상담 기법들을 사용했고, 상담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시는 분이나 부부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은 4가지 화해 능력 관점에서 진단을 하고 필요한 상담 기법들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킨수기는 깨진 도기를 금, 은 또는 백금이 섞인 특별한 오칠로 고치는 일본의 전통 예술입니다. 도기의 균열을 잇는 금색의 이음새가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합니다. 문제를 숨기거나 위장하는 대신 골절과 파손을 강조해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인데, 이것은 부부 관계에서 화해라는 예술적 작업의 중요성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무런 균열이나 불화가 없는 관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균열은 불가피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균열이 생기더라도 수용, 인내, 겸손, 용기, 그리고 유연함이라는 정서적인 금과 은으로 균열을 붙이고 장식하는 것은 더 고귀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부부관계의 비결, 화해의 능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과하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배우는 능력을 따로따로 설명을 해서 마치 별개의 능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 4가지 능력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과하는 능력이 커지면 용서하는 마음도 커지고 나에 대한 정보를 온화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가르치는 능력을 키우면 배우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그리고 이 화해 능력들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소중한 관계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소중한 사람과 화해하고 싶다면 사과의 능력이든 가르치는 능력이든 우선 한 가지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그 능력을 발휘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